자, 일단 나머지 항등식 여기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검산식에서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61번 보면은 자, fx를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검산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너네 그냥 수학적 상식 하나 설명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여기 나머지 있잖아요. 이 나머지가 가끔 대부분은 r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나머지를 rx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기가 지금 1차로 나눴죠. 나누기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밖에 없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걔는 x가 안 들어있을 거 아니야, 상수항은. 그래서 그때 그냥 r이라고 써요. 근데 2차 이상으로 나눴어. 예를 들어 2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로 가능하겠죠. 그럼 그때는 x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rx라고 적어요. 그때 표현법이 좀 다릅니다. 뭐 아무튼 이 문제는 상관없고. 자, 근데 이 문제가 x-3분의 2로 나누겠대요. 자, 그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 둘의 관계를 보면은 이 3x-2한테 3분의 1을 딱 곱하면 요 식이 나온다는 건 이해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3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임의로. 근데 답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3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x-3분의 2라고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시 얘한테 곱해주지 말고 얘한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3qx 더하기 r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러고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얘로 나누면 이게 몫인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x-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냥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쌤이랑 지금 하나 다뤄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62번인데요. 왔어요. 자, 두 다항식 F하고 G가 있는데 자, 처음이니까 다 쓰면서 할게요. F 더하기 G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8이라고 했죠. 그럼 이걸 식으로 적으면요. fx 더하기 gx는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안 알려줬거든요. 항상 안 알려줬으면 qx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때 나머지가 8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나눈 아이가 1차기 때문에 몫은 당연히 상수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너네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나머지 정리를 하는 건데 나머지가 8인데 이제 우리가 Q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3을 넣게 되잖아. 그러면 F3 더하기 G3이라고 좌변을 적겠죠. 그리고 우변은 3 대입하면 이거 없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8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고로 이제 앞으로 너네가 나머지 정리를 할 때 있죠. 이렇게 1차로 나눴죠. 그럼 쉽게 생각을 하셔서요. 여식을 봤을 때 이거야. x에다가 3 넣으면 8 나온다로 바로 기계적으로 가셔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차로 나눴을 때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만들 수 있고, 자, 이번에는 f랑 g를 곱한 걸 x-3으로 나누겠대죠. 그때 나머지가 6이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x에다가 카톡으로 하면 안 되죠? 3을 넣어서 몇이라고 하면 되겠는 거야? 6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f3, g3은 6이라고 바로 뽑아내자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로 문제가 얘를 x-3으로 나누자고 했으니까 또 3 대입해 주시면 결국 얘를 구하란 소리예요. 이거의 나머지를 구하란, 얘 값을 구하란 소리예요. 나머지를 구하라는 것 자체가. 나머지 정리해가요. 근데 우리 단서가 지금 얘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기 편하게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더하면 8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A라고 하고 B라고 하게 되면 곱했을 때 6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죠. 그래서 곱셈 공식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64 빼기 12라고 하니까 52라고 나타나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나머지 정리를 할 때는 앞으로 1차식으로 나오면 그냥 숫자를 바로 대입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편안해집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63번 갈게요. 그러니까 푸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샘플이랑. 자, 다항식 fx가 나와 있어요. 자, fx를 x-a로 나누겠대요. 자, 그럼 정민아 몇 낼까? 네. 몇 넣어야 될까? A요. 그렇죠. a를 넣어야겠죠. 그럼 a를 넣으면요, 그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a 대입해주면 a 넣어서 이게 r1이라는 거예요. 그럼 봉서 봐. 다음 거는 뭐 낼까?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는 r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r1 더하기 r2가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r1하고 r2가 있으니 이 두 식을 더해버립시다. 더한 걸 알려줬으니까 문제에서. 그럼 얘 없어지고요, 얘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2a제곱 더하기 4는 10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a제곱은 정리해 주시면 3이라고 도출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마지막으로 fx를 x-a 제곱으로 나눠달래요. 그럼 x에다가 a제곱 대입해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a제곱이 3이란 거 알았지? 그럼 여기다 그냥 3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F3은 27, 9 마구 2 해서 29까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땐 기본적으로 1차식이면 대입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찮아요? 됐죠? 24번 좀 어려운 문제로 가보자. 웬만하면 다 꼼꼼하게 갈게요.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자, 두 다항식 F랑 G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복습 한번 체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돼 있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항등식에서 쓰는 단어고 앞으로 조금 습관 드릴 거예요. 얘를 두 글자로 항상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는.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었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 만족한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gx를 x-4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죠. x에다 몇 대입해달라는 거냐면 4 대입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g4 값이 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민아, 강의 자냐? 몰라요. 연락 안 했어? 이따 해야겠네. 내가. 자, 그럼 가조건 볼게요. 자, 가조건은 별거 없어요. gx는 x제곱 fx래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굳이 사실을 하나 뽑아내자면 이런 거지. f가 1차라고 예를 들어 쓴 거야. 안 써도 돼, 이건? 그럼 gx는 몇 차인 거예요?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하니까 차수가 2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g는 f보다 반드시 차수가 2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를 1차니까 ax 더하기 b라고 하면은 이렇게 분배했을 때 ax 세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차수가 두 개 늘어나니까 그 사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고요. 나 조건 볼게요. 자, gx랑 자,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3차식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가조건에 의하여 gx가 x제곱 fx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해주면 되죠. 일단 우선 그럼 x제곱 fx 더하기 3x제곱 4xfx 라고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좌변에서 묶이는 게 보이죠. fx가 묶이지 않아요? 그치? 그럼 fx를 묶게 되면요, 여기 얘 남아있고요, 얘 남아있는데 더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한 거 별거 없어요. 대입해서 묶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이 i는 항등식 항상 성립한댔잖아.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i 똑같아야 되거든. 그 우리 개수비교법이나 개수비교법을 이용해보자. 얘가 지금 2차죠. 얘랑 곱해가지고 결론이 3차 나와야 되죠. 그럼 f가 몇 차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개수비교법을 이용한 거야.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1차라는 사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요, 식이 이쁘게 적혀있지가 않아요.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것 좀 모아보자. 여기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지. 그치? 근데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4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배 이제 할 거 아니야. 1차식이면은 뭐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랬을 때 x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fx의 1차항이 몇이어야 될까요? 얘 1차항 개수, 그쵸? 4분의 1이라고 돼 있어야지 곱했을 때 x 세제곱으로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치? 잠깐만 이해돼요? 자, 그럼 이렇게 써보자. 쌤이 얘를 아이고야 알파 x 더하기 베타라고 일단 써볼게요. f를. 그럼 너네가 이제 이거를 분배했을 때 오른쪽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서 얘는 1차적으로 4분의 1x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쌤 많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적었을 때 4분의 1x 더하기 베타 곱하기 4x제곱 더하기 4x라고 쓰고 오른쪽 우변식이 그대로 도출되겠죠. 네, 생각을 해보자. 시은아, 너가 이거를 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전개할 거야? 그럼 그랬을 때 3차항 나와 안 나와? 2차항도 나오지. 2차항 나오고 여기서 1차항 나오지. 무슨 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전개를 하게 되면요. 근데 여기 지금 b라고 돼 있죠, 상수항. 그럼 이 b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 없으니까요. 얘를 전개했을 때 항등식이랑 항등식이어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b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양하게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쌤 개수비교법 쓰는 거야. 개수비교법. 그럼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여기까지 적히겠죠? 그리고 1차항이 뭐여야 되죠? 2여야 되죠. 1차항이. 왜냐면 오른쪽에 2라고 적혀있으니까요. 그러면 1차항은 얘랑 얘를 곱했을 밖에 안 나와요. 그럼 1차항은 4p거든요, 도연아? 그게 2란 소리죠.
그래서 베타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결론을 내리면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x제곱 더하기 4x가 이제 좌변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2차항이죠. 그럼 2차항은 얘랑 얘를 곱했을 때, 즉 1이 나오고요. 얘랑 얘를 했을 때 2가 나와서 3이 되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A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끝났어. 그럼 fx는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 때문에. 여기가 fx였어요. 자, 근데 문제가 다시 돌아오시면요. G4 구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다가 4를 대입해 주십시다. 그럼 G4는 16F4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F4는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뭐야, 더하면 2분의 3. 그럼 따라서 G4는 16F4였거든요. 그래서 24라는 결론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순수하게 개수 비교법만 가지고 푼 거야. 또 다른 풀이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개수 비교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푼 거고, 조금 더 간결하게 풀 수도 있어요. 자, 그 풀이를 설명드릴게. 자, 바로 갈게요. 자, 이 식에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다 쓸게요. fx 곱하기 4x제곱 더하기 4x는 x세제곱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 여기까지 만드는 건 동일해요, 풀이가. 자, 근데 a, b를 구하면 이 식이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볼까요? f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항등식입니다, 이 문제는. 항등식을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얘기를 계속 누추해드리죠, 누누하게. 왜냐? 수치대입법하고 개수비교법이 있다 했었지. 근데 처음에 우리가 무슨 법으로 계속 풀었어? 개수비교법으로 계속 풀었지.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개수면 비교했잖아, 계속. 그럼 수치대입법으로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 풀 건데 지금 F가 뭔지 몰라요. 근데 F랑 이 식이랑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x제곱 더하기 4x라는 게 4x로 묶게 되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보이죠? x에다가 0 대입하면 이거 다 사라지지. 마이너스 1로도 어때? 다 사라지죠. 우리는 숫자를 2개 넣을 수 있지. 문자 몇 개 구해야 되지? 2개 구해야 되지. 끝난 거지. A, B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이 x에다 0 넣을 거예요. 그럼 좌변은 0 되고요. 우변은 B만 남게 됩니다. 아마 이 방법이 더 쉬울 거예요. 다음은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그럼 좌변은 똑같이 0 나오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2 더하기 B까지 나와요. 근데 B는 0이었어요. 그래서 A가 3 나와요. 아까랑 다르게 되게 금방 나왔죠. 그럼 fx 다시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얘는 x세제곱 3x제곱 2x까지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G4 구하는 거였지. 근데 G4는 16F4였거든요.
여기 fx 보이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x에다가 4를 넣을 거예요. 이 식에. 그럼 f4 곱하기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80이 나올 거냐? 80이 나오거든요. 4를 대입하면 64 더하기 48 더하기 8이라고 해서 120이 나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G4 즉 16F4가 궁금하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뭐만 곱해줄 거냐면 5분의 1만 곱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약분해서 16 되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16 나와요. 누나. 그래서 약분해서 2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G4는 24라고 아까랑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한강식을 푸는 거는요 딱 두 개예요. 개수 비교로 풀든가 수치 대입으로 풀든가 그중 편한 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수 비교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정신없는 경향이 있고 수치 대입법은 내가 늘 숫자를 딱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오늘은 당연히 이걸 여러 가지 섞어서 풀 겁니다. 질문 없나요? 없어요? 괜찮아요? 도현이 무슨 방법으로 풀었어요? 어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자 66번으로 갑시다. 자 66번 보시면 이제 방항식 fx가 있어요. 몇 차식으로 나눴냐면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근데 선생님 이런 말 했었죠. 아까 우리 전저 문제 풀 때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 1차식으로 나눴으면은 나머지 관련 얘기할 때는 그냥 숫자 대입해서 가랬지. 근데 조금 말을 확장시킬게요. 얘도 결국 나머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7x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너네가 0이 되게 하고 싶어. 아까 우리가 뭐 x-3으로 나눴을 때 3는 것도 뭐냐면 그 x-3이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넣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찾고 싶어. 그럼 너네 바로 부를 수 있죠 이거. x에 0 넣으면 이거 0 되죠. 그리고 7 넣으면 0 되죠. 늘 숫자가 보이죠. 나머지 정리를 문제를 풀 때 늘 숫자가 보이시면요 그 검산식 쓰는 거 있죠.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숫자를 대입을 해주세요. 지금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0 넣고 7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0을 넣어보세요. 그럼 F0은 여기다가 0 x에다 넣었으니까 여기도 x에다 0 넣어야 돼요. 그럼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7을 넣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없어지고요. 그럼 여기다가도 7 넣어줘야 되니까 11 되겠죠. 이해되시나? 근데 문제가 fx를 x-7로 나누래죠. 그럼 f7 구하란 소리지. 그치? 여기 있잖아. 답 11이에요. 나머지 정리를 앞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늘 숫자가 안 보이면 검산식 쓰는 거고요. 늘 숫자가 보이면 굳이 검산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아래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67번 갈게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항식 fx가 있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차수를 언급해 줬을 때예요. fx가 3차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너네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fx를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보면 다항식 fx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뭐 몇 차 다항식 fx라고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수를 안 알려주고 그냥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는요 f를 거의 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차수를 지정해 주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가조건 봅시다. F0은 0이래요.
0 나왔죠. 그냥 이건 복습으로 갑시다. 몇 넣어서 0 된 거예요? 0 넣어서 0 됐죠. 우린 그거를 방정식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었죠, 쌤하고? 0이 나오게 하는 x를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 쌤하고. 근데 0 근이야? 근데 이 문제가 일단 관련은 없어. 그냥 얘기를 한 거야, 복습 삼아서. 습관 들여야 돼서. 자, 그럼 나도 볼게요. 자,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곱하기 x-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2차로 나눴는데 봐봐 말했다시피 fx 직접 찾아내는 문제라 했죠? 자, 우리 검산식 이용할 거예요.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2차로 나눴어. 그리고 여기다가 몫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층 연산은 곱하기죠. 얘가 그러면 지금 3차가 나와야 되거든. 여기 몇 차여야 될까? 1차여야겠지. 그치? 왜냐면 여기 f가 3차라고 있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있죠. 즉 x 세제곱 이렇게 나아가는 소리예요, 문제가. 그래서 얘를요 여기다가 1차식을 쓸 건데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적으세요. 굳이 x로 적은 이유는 그래야 x 세제곱이 나와서 그래. 약간 알파만 구하면은 fx 이쁘게 완성되지. 근데 f0은 0이래. 식 하나 알려줬잖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x에다 0 대입. 0은 4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결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난 궁금한데 이게 몰라서 그랬던 거야? 숙제를 안 한 거야? 몰라서죠? 숙제 안 해서 아니죠? 모든 문제를 다 열심히 베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시윤이는 몰라서 그랬던 거고 경민이는? 너무 몰라서도 이따 책 봐도 돼? 앞에는 자, 알파 나왔죠? 자, fx가 완성돼요. 얘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휑하냐? 혜민이가 오늘까지 안 오고 강의 빼고 다 온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괜찮니? 문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열받게 실이 fx를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재요. 그리고 q5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얘도요 이제 얘를 잘 보시면 x-2의 제곱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x-1로 나눠달래.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못 풀잖아. 다시 새롭게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는 정말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나머지에 대한 너네들이 완벽한 이해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거는 그냥 무난할 거예요, 이해하는데. 두 번째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부터 갈게요. 해설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거를 전개할 겁니다. fx를 다시 이제 이쁜 식으로 만들려고 조금 걸리겠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x-2의 제곱 저거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분배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4x 4 2x 마이너스 4까지 됩니다.
다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없어집니다.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다 계산해 주시면 2x 여기 4도 사라지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이 식을 x-1로 나누고 싶다며. 그때 목 찾으라며. 그 직접 나누기 이용할 겁니다. 조용히 잘 자고 있니? 첫 번째 여기 뭐라 써야 돼요? 좀 기다릴까요? 직접 나누기니까 x제곱 써야겠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이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적어주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0 나오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 0이고 얘가 몫인 거네요. 즉 이게 qx예요. 자, 그럼 문제가 q5 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5 대입해 주시면 25 빼기 10이어서 15라고 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요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나머지가 딱 0 나왔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직접 나누기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 식 있죠? 우리 fx 이거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x 묶이지. 그럼 x로 묶고 남은 거 쓰면은 다음과 같이 써지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2차식이지. 저거 또 인수분해 되지. 그럼 얘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지. 그럼 다시 결론 지어볼게. fx는 x 곱하기 x-1 x-2라고 쓸 수 있지.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자, 여기서 시작이에요. 검산식을 너네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검산식이 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다를 식으로 푼 게 나누네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잖아요. 그거를 얘한테 적용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뒤에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우린 이걸 네 글자로 인수분해된 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 거꾸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인수분해가 됐으면요, 검산식 관점으로 봤을 때 나머지가 0인 식이에요. 인수분해는. 왜냐면 인수분해는 항상 뒤에 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고 괄호에서 끝나잖아. 근데 나머지는 더하기 나머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인수분해는 항상 그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나머지가 0인식이 났다는 소리예요. 됐지? 자, 이게 너네들이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될 거. 자, 두 번째. 자, 쌤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얘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 자, 검산식 관점으로 가자 했어요. 그럼 얘를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앞에 동그라미가 쌤하고 약속이야. 나눈 애야. 그럼 x로 나눈 거야. 그럼 뒤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로 나누면 x-1 곱하기 x-2가 몫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0인 거고요.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fx를 x로 나누면 몫이 x-1, x-2인 거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 곱하기는 야,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결과 똑같지? 그걸 우린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얘를 순서 바꿔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볼 수 있거든? 그럼 이건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야? x-1로 나누면 몫이 x 곱하기 x-2인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x 곱하기 x-1로 나누면 몫이 x-2란 소리예요. 이 하나의 식을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다 똑같은 말이지만 말하는 표현은 다 다르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검산식 관점을 이용해서.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쌤과 같이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가 뭐랬어요? 뭘로 나누고 싶대요? x-1로 나누고 싶대죠. 그럼 x-1로 나누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몫이니까 QX고 여기다 5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3, 15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나누기 위해서 풀었어? 아, 잘했어. 근데 얘를 인수분해 해봤더니 요 식이 나와서 오, x-1로 나눴네. x 곱하기 x-2가 몫이네. 이걸 발견했어? 그러면 너네는 검산식 나머지에 대한 걸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초고난이도, 그냥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100점 방지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가 있어. 알죠?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고요. 자, 68번 가겠습니다. 70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다 한 칸이 다 칠해져 있네. 자, 볼게요. 다항식 fx래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와도 되죠. 자, 이제 슬슬 훈련을 시킵시다. 자, 몇 차로 나왔습니까? 2차로 나왔죠? 나머지는 1차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1차씩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하시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대입할 숫자 바로 보이십니까? 이거 x로 묶이죠? 그럼 x 곱하기 x-1이죠? 몇하고 몇 넣을 수 있어요? 0하고 1 넣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넣을 숫자 보이니까 대입할 겁니다. 그럼 대입하면 f0은 여기다 0 넣었으니까 여기도 0 넣어야죠. a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f1은요 여기도 1 넣어주니까 2a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쫄지마. fx 플러스 1을 x로 나눴대죠. 그때 나머지가 6이래지. 그럼 얘들아, x로 나눴다는 건 이것도 늘 숫자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몇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는 거야. 아까 우리 x만 쓸 때 0하고 1 넣은 것처럼 x로 나눴으면 0 넣어달라는 소리야. 근데 왼쪽을 봤더니 fx 플러스 1이 있지. 쫄지 말고 x에 0 넣어 그냥. 그럼 x에 0 넣으면 얘는 f1이라고 적겠고 그 나머지가 6인 거니까 6이라고 쓰겠죠? 원래 근데 f1이 여기 2a라고 넣었단 말이야. 그럼 2a가 6인 거죠. 그래서 a가 몇이다? 3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크게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됐을 때 쫄지 말고 그냥 대입하면 돼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69번입니다. px가 나와있어, 다항식. 몇 차인지 안 알려줬네요. x-1이 나왔대요. 늘 숫자 보여요? x에 2 넣으면 돼요. 근데 나누었을 때 갑자기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몫을 언급을 했죠. 그럼 이때는 대입한 결과만 쓰면 안 돼요. 2 넣어서 나머지 3이라고 했죠 지금. 그럼 2 넣어서 3이라는 결과를 쓰면 안 돼요. 몫을 굳이 언급했죠 문제에서. 그럼 이거는 검산식 무조건 써달라는 소리예요. 몫이 만약에 언급이 안 돼 있었어. 그럼 너네는 그냥 2 넣고 3이다 이것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얘는 다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식 만들면요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3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걸 써야 되냐면 여기 q 있던 게 그대로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래요. 얘들아 근데 문제 보니까 qx를 x-1로 나누었더니 목 얘기가 없지. 그냥 바로 나머지가 몇이다라고 했지. 그럼 이때는 그냥 대입해도 된다고. x에 몇 낼 거고? 1 낼 거고. 그때 결과가 2 나온다 소리. 그럼 1을 대입하게 되면 q1은 2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식 표현 봅시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거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마지막 문장. 자, px를 x-1 곱하기 x-2로 나누었대죠. 몇 차식으로 나눴니? 2차식으로 나왔지? 나머지는 도연아 1차 이하지. 1차 이하니까 x 들어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끝에 나머지 뭐라 돼 있어? rx라고 돼 있는 거야. 태연아! 그래서 여기 rx가 돼 있는 거야. 상수항이 아니니까. 자, 그때 r3 값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rx가 뭔지 몰라야지. 그래서 임의로 1차 이하니까 ax 더하기 b라고 잡을 거예요. 이 rx를 찾기 위해서요. 그럼 a라는 문자랑 b라는 문자 총 2개를 구해야겠죠. 그럼 식이 2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다시 px를 x-1,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바로 얘기하고 있지. 목 얘기 안 하고 있지. 그럼 우린 바로 대입해서 풀 거야. 그럼 몇하고 몇 넣을 수 있어? 1하고 2를 넣을 수 있지. 그럼 1을 넣어. 그럼 p1은 여기다가도 1을 넣어야겠지. a 더하기 b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를 넣어. 그럼 p2는 여기도 2를 넣어야 되니까 2a 더하기 b를 쓸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 식에서 p2는 3이라는 거 바로 뽑아낼 수 있지. 그 얘가 3이야. 그럼 우리 얘만 알아내면 되지. 근데 p1이니까 이 식에다가 x에다 1 넣을 거야. 그럼 p1은 마이너스 q1 더하기 3 되겠지. 그쵸? 그래서 저기 q1을 알려준 거야, 문제에서. q1이 2래. 그럼 계산하면 1이야. 그래서 p1이 1이야.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래서 이걸 연립하는 거야. 연립하면 a는 2 나오고요. 자, b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따라서 rx는 2x-1이 나옵니다. 됐어요. 문제에서 r3 갖고 가자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되겠죠. 가볍게 푸셨죠? 네, 일부러 어려운 문제 아니어서 안 건드리고 있긴 한데 당신을. 괜찮니? 야, 이 문제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자, 한 문제 하고 쉬었다 갑시다. 자, 70번 하나 보시자. 자, 다항식 알려줬어잉? 얘로 나눴어. 몇 차로 나누니? 이거 정렬 3차 바로 끄집어내야 돼. 3차로 나눴더니 야, 목 얘기가 없이 바로 나머지로 가지. 그럼 우린 대입할 거야. 잠깐 먼저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3차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겠어요? 2차 이하겠죠. 그래서 여기 rx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r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일단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문자 몇 개예요?
세 개를 찾아야지 RX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딱 봤더니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나 있니? 3개 있죠. 0, 1, 2. 끝났어.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대입만 하면 끝나. 그래서 0을 먼저 대입할 거야. 그럼 대입할 때 여기다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는 C가 나와요.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X에다 1 넣을 거야. 그럼 1 넣으면요 좌변은 마이너스 3되고요. 자 여기다가 1 넣어주시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자 근데 C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항시켜서 계산해 주시면 A 더하기 B가 2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X에다가 2 넣을 겁니다. 그럼 2 넣으면요 여기가 2의 5제곱은 32예요. 64 빼기 5입니다. 59 됩니다. 59. 그럼 59는 여기 2 되면 사라지고요. 여기다가만 2 넣으면 되니까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C 나와서 4A 더하기 2B는 C가 마이너스 5니까 이항시켜서 64까지가 등장하고 얘를 이제 2분의 2로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적힙니다. 자 그럼 이거 열림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30 B는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크냐? 자 그럼 문제가 이제 RX를 구했네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까지. 그럼 문제가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하려죠? 그래서 53 무난하죠? 72로 할게요. 자 72하고 너네 마플 교과서 문제 하나 할 건데 뭐 따로 너네가 책을 필 필요는 없습니다. 자 72 갈게요. 자 다항식 px를요 2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1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로 나눈 건데 이거 늘 숫자가 바로 안 보이죠? 이거 뭐 넣으면 i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0 되는 숫자를 넣으면. 근데 그거 안 넣을 거예요. 그 나머지가 x-1이고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5라고 했거든.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내신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거니까 별표 5개 정도 쳐줍시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봐봐. 이거는 일단 검산식 다 써볼게요. 자 px를 2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1이고 늘 숫자가 일단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텐 지금. 그래서 검산식을 적어볼게요. 그럼 2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고 몫을 qx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몫은 안 나와있으니까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얘도 그냥 일단 처음 공부니까 검산식 써볼게요. 늘 숫자 보이긴 하지만. 자, 그 x 플러스 2로 나누었는데, 자, 몫은 당연히 뭘 안 나와 있으니까 qx라고 적을 건데, 여기 q랑 다르겠죠. 그래서 q'x라고 쓰시면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더하기 15라고 할게요. 자, 근데 문제가 px를 2x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대요. 그건 또 몫은 안 나와있죠? 그래서 이때는 q2'x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몫은 다 다를 거니까. 자, 근데 몇 차식으로 나누었냐면 3차식으로 나누었죠. 문제 최종에서 물어보는 게. 나머지는 2차 이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머지 구하래요. 즉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을 하나 할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들을 때 이해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강조 첫 번째. 자, 이제 정민이가 쌤 좀 도와줘요. 좌변 볼게요. 좌변은 싹 다 px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같은 px예요. 자, 정민아. 네. 자,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대. 네. 몫은 아니 나머지는 뭐야? x-1이지. 네. 자, 그래서 정민아, x 플러스 2로 나누었대. 네. 몫은 뭐야? 아이, 나머지는 뭐야? 15. 15지. 네. 자, 그러면 이걸 딱 지울게. 여기 아래만 봐봐. 네. 이 식을 네. 2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일까? 아. AX 제곱. 아니. 할 거. 자, 지금 정리가 뭐라 했냐면 쌤이 뭐라 일단 쌤 질문이 뭐였냐면 요 식을 잠깐 머릿속에서 잊고 잊으면 안 되고 잠깐 제쳐두고 요 식을 기준으로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눠라고 했어요, 쌤이. 근데 나머지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머지는요 요 식으로 나눠서 나누는 거예요.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눈 게 아니고 이 나머지는 2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어서 나온 나머지가 얘인 거예요. 즉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얘는 안 나와요. 이걸로 나눠야지 비로소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강조한 게 쌤이 뭐였어요? 왼쪽은 전부 다 같은 px라 했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너네가 딱 뭔가 딱 평범한 마음을 가져봐. 2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x-1이잖아. 다시 2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어. 나머지는 x-1이야. 그럼 이 식을 이 전체식을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는 x-1이 나와야 돼. 왜냐면 같은 px여서. 같은 px니까 야 결국 이거 q는 모르지만 안다라고 전제해봐. 이거 다 알아? q가 뭔지 알아? 이거 전부 셋 다? 그럼 이거 다 전개하면은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식이어야겠지. 그러니까 얘도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했다 쳐. 그리고 그거를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어. 알려줬잖아 x-1이라고. 그럼 얘 나머지도 x-1이 나온다 소리예요. 그럼 정리나? 네. 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나올까요? 네. 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어요. 나머지는 뭐여야 될까요? 아. 자,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에요? 15. 그냥 얘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봐요. 그럼 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어. 15. 15가 나와야 된다 소리예요. 왜? 같은 px니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봉서가 쌤 도와줘 한번. 여기 px를 주목해봐. 자, px 이렇게 적혀있죠? 자,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죠? x-1이죠? 자, 근데 이 식에다가 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걸까? 어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셔야 돼요.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5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시그널 쌤 좀 도와줘. 맞아. 이 식을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 몇 나와야 되는 거야? x-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지나? 이 식을 2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어. 이 식을.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얘 나머지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한번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 거라고? 셋 다 똑같은 px여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돼. 이거 하고 전에 마플 교과서 할 때 이거 안 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풀어볼까 이따가.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습을 할 거예요. 하나 혹시 괜찮아? 자, 두 번째 연습은 뭐냐면요. 너 나머지 될 수 있니? 없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뭔 말이냐면 쌤이 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임의로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적었어요. 자,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3인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이 3은 나머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나머지는 뭐라고 했어요? 얘보다 차수 작으면 된다 했거든요. 차수 작죠? 그럼 얘는 나머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쌤이 이렇게 적어볼게. 이렇게 했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했죠. 얘는 나머지 역할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 여기랑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차수 무조건 작아야 되거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얘는 나머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들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냐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얘를 얘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요걸로 한 번 더 나눠줘요. 그래서 나머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숫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초등학교로 돌아갈 거야.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게.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가 3인 거죠. 1금 0이냐? 근데 숫자니까 너네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거든. 추워. 나머지 몇인 거예요? 아, 얘 나머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할? 안 돼요. 쌤하고 약속했잖아요. 앞에 써있는 게 나누는 애예요. 그럼 얘는 3이니까 나누는 애가 더 크잖아. 숫자에서 나머지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지. 그럼 나머지가 되게 하고 싶으면 이 3을 2로 한 번 더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3을 2로 한 번 더 나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1 보이지? 그럼 얘가 최종적인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몫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몫이 뭐였죠? 7이었죠. 근데 얘는 한 번 더 나눠진다라는 이름 하에 나누었더니 여기 얘도 우리한테 이름이 뭐니? 몫이지. 그러니까 여기 7이었던 몫에다가 여 1이라는 몫이 추가가 됐지. 그래서 최종적인 몫은 요 7하고 요 1을 더해가지고 7 더하기 1, 즉 8이 몫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쌤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식으로 돌아옵시다. 얘는 나머지 역할 할 수가 없다 얘기했었죠.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직접 찾아볼게요. 그럼 이 숫자랑 똑같이 하면 돼요.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얘로 한 번 더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쓰면 3 쓰고 3x 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쓰고 빼가지고 3x 플러스 1이라고 적겠죠. 그럼 이제 얘를 쳐다봤을 때 이제 얘는 2차보다 작지? 그럼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나머지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뭐까지 한번 찾아보자. 원래 몫은 qx라고 적어놨지 쌤이? 근데 추가적으로 몇이 생겼어 더? 3이 더 생겼죠. 그래서 이때는 몫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qx에 3이 추가된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시윤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이해를 했다고 전제하고 돌아와 볼게요. 그럼 정리를 할쌤 한번 더 도와줘. 네. 네. 자, 세 번째 식 있어요. 자, 이 식을 2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인 거죠? 네. 이 식을 네.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어요. 나머지가 몇이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얘는요 몇 차식이니? 자. 중요한 거. 이제 시작이야. 나머지가 될 수 있니 이거? 안 되지. 왜? 선생님 방금 뭐로 나눈다 했어요?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눈다 했죠. 다시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눈다 했지. 근데 지금 여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이 돼 있지. 그럼 얘는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게 여기서 했던 내용 그대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그럼 2x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쓸 때 여기다가 2분의 a를 쓰면 되겠죠? 그치? 그럼 2분의 a 쓰면은 뭐야 ax 제곱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쓸 거고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아이가 최종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죠? 최종 나머지죠 이게? 네 정민아? 네. 2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 원래 뭐라고? 그래서 이게 x-1이란 거예요. 그럼 b가 몇이야겠네? 그리고 c-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이게 x-1이어야 되잖아요.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자 3개니까 식 2개 나왔지? 여기서 좀 괜찮아? 말 안 걸게.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시. 문자 3개니까 식 2개 나왔죠? 식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지? 여기를 안 썼지. 이거 아까 늘 숫자 보인다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15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걸 여기다가 넣을게요. 왜? 같은 P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15는 이거 없어지고요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까지가 돼요. 그런데 b는 1이에요.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게 4a 더하기 c는 17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게 돼요. 여기 10 보이죠? 이것도 2를 곱해서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써주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c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저 두 식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연립하기 위해서 2 곱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2를 곱하는 게 아니죠. 4를 곱해 줄게요. 그럼 4, 8 되니까 두 식 더 할 겁니다. 그럼 9c는 9가 나와서 c 값은 1 나와요. 그럼 c1 대입해 주시면 a 값은 4가 나와요. 연립한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럼 다 구했네요, ABC. 그럼 대입해 주게 되면 4x제곱 x 더하기 1이라고 해서 답이 5번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학교 시험에서 엄청나게 잘 냅니다. 왜냐면 너네가 나머지 정리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얘거든. 어떤 관점을 잘 못하냐면 똑같은 PX로 나눈다는 거.
요거를 이제 가지고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걸 잘 못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요걸 잘 내요.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오고 늘 숫자 모를 때. 아까도 2차 같은 거 문제 나왔었잖아요. 2차로 나누었을 때. 근데 그 늘 숫자 보였죠. 몇 넣고 몇 넣고가 보였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늘 숫자가 안 보였잖아. 그때 이 풀이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복습하고 계세요. 왜? 어? 어? 잠깐만. 얘들아 이 문제 복습하고 쌤이 문제 띄워놓을 테니까 누가 한 푼 방금 되게 맛있겠네. 그 자지 말고 제발. 안 풀고 있어봐잉. 아이씨 복수죠 이거. 잠깐만. 이 문제 잠깐 하고 계세요. 이거 두 개. 한번 적용시켜봐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자지 말고.
아이고야 47분이야? 뭐야 너 했어 안 했어? 뭐요? 그렇게 안 에 보지 말랬지?